이제 품종으로 가볼까요? 품종은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이, 왜냐하면 보급종 위주로 지금 현재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품종을 우리가 선택을 할 때 주의해야 될 게 내가 메주콩을 할 거냐, 나물콩을 할 거냐, 서리태를 할 거냐, 이건 분명하게 구분을 하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뭐가 좀 괜찮겠다 하면 그렇게 해서 그 용도를 내가 뭘로 할 거냐, 그걸 먼저 선택을 하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이걸 내가 이모작으로 할 건지 후작에 뭘 넣을 건지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을 해서 요즘에는 이제 좀 단기성 콩, 좀 조생종이라고 해야 되죠. 벼로 치면 좀 일찍 익는 애들이 있습니다. 품종들이 선유, 이유 같은 거, 이런 것들은 내가 후작물로 마늘, 양파를 좀 빨리 심어야겠다. 이럴 때는 그런 것들을 심어서 좀 빨리 재배하는 이렇게 작부 체계를 이제 먼저 한번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요즘에 이제 또 품종마다 수량성이라든지 특성이 많이 틀립니다. 주로 이제 어떤 용도로 할 건지 이런 것들을 좀 보시면 되고요. 콩은 뭐 해마다 한두 개씩 계속 육성이 되고 있는데, 현재 이제 그 과거에 이제 지금 다른 지역에서는 지금 우리 전라북도도 이제 대원콩을 좀 많이 했었는데, 지금 이제 이 대원콩은 한 97년도에 육성이 됐기 때문에 지금 거의 7, 8년 정도 됐나요? 올해 2004년이니까 24년이니까요. 그 정도 됐고요. 얘는 지금도 일부 지역에서는 지금 보급종으로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진풍콩이라는 콩도 있고요. 네, 지금 전라북도에서 지금 가장 많이 재배하고 보급종으로 있는 메주콩은 이 선풍콩입니다. 선풍콩은 굉장히 그 논콩에 적합한 품종으로 기계 수확이 가능하고 뭐 탄립이 잘 안 되는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기타 세금콩, 미소, 대찬 이런 콩들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대풍 2호라고 하는 이제 콩이 있는데, 이 콩은 굉장히 많이 달립니다. 근데 단점은 이제 그 전에 대풍콩이요. 그다음에 이런 배꼽에 이제 색깔이 있어가지고 그걸 개선한 게 이제 대풍 2호가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풍산나물콩이 이제 나물콩 종류로는 가장 전에 많이 지금 보급종으로 했었는데, 지금 저희가 지금 종자사업소에서 지금 원종으로 생산하고 있는 건 아람콩입니다. 근데 금년도에 아까 아람콩 같은 경우는 노린재 피해가 굉장히 좀 많았어요. 특히 나물콩에서.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약재 방제를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좀 많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해품콩이라는 게 있고, 해원콩, 다 나물콩입니다. 소연콩. 그 다음에 청자, 이제 특수콩으로서 이제 그 서리태 종류인데요. 이제 청자 4호, 5호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메주콩 같은 경우는 시세가 그 서리태보다는 한 반절 가격, 이제 서리태가 이제 좀 비싸기 때문에 이제 최근에는 좀 서리태를 많이 재배하는 경향에 있습니다. 청자 5호가 최근까지 나온 것 중에 가장 인기가 있는 품종이고요. 그 다음에 태천콩이라고 있는데, 이건 굉장히 알이 커요. 근데 문제는 수량이 좀 떨어집니다. 많이. 그래서 알은 굉장히 크고 좋은데 좀 수량이 떨어지는 그런 단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상북도 농업기술원에서 만든 이제 이 경흑콩이라는 거, 그다음 최근에 이제 많이들 재배를 이쪽에도 도입을 해서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새바람이라는 콩, 그다음 빛나두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제 일부 농가에서는 벌써 이런 품종들을 경상도에서 가져다가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 콩들은 사실은 저희들이 이제 보급종으로 생산을 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역에서 만들어서 지역에서 육성한 거라 우리 지역에는 아직 검증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종자 생산은 못 하고 있는 품종이고요. 굉장히 진하죠. 근데 요것 색깔도 사실은 이제 온도에 따라서 틀립니다. 여기가 이제 경북인데 우리 이쪽에 전주나 이런 데 온도하고는 너무 많이 다릅니다. 기상이. 그래서 밭작물 같은 경우는 기상에 따라서도 이런 뭐 색깔이라든가 단맛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차이가 크기 때문에 사실은 좀 검증을 해야 되는 그런 품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주까리 같은 그런 특수콩도 일부 품종으로 지금 등록은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보급종으로 보급은 하지 않고, 다만 이런 품종이
있기 때문에 한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네, 선비제비콩, 꼭 무슨 자반병, 아까 자주무늬병 걸린 같이 생겼죠? 네, 옛날 특수콩들을 이렇게 이제 현대적인 품종으로 만듭니다. 왜냐하면 서리태 같은 경우는 너무 숙기가 늦어요. 11월까지 가요. 그러면 농가에서 후작물로 재배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숙기를 땡기고, 그다음 수량이 너무 떨어진다. 그러면 또 수량도 좀 올리고, 이제 그렇게 거기다 이제 품질까지 이렇게 이제 개선을 하다 보면 이제 아무래도 이제 뭐 맛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또 빠질 수가 있어요. 이제 유전적으로. 그래서 이제 그렇지만 외형적으로는 굉장히 많이 개선을 해놓고 생태적으로도 재배가 가능하게끔 개선을 해놨습니다. 이 소청자는 그 쥐눈이콩 아세요? 예, 쥐눈이콩인데 쥐눈이콩을 또 파란색 눈으로 또 바꿨습니다. 이렇게 해서 또 겉으로 보면 똑같아요. 아주 깨끗하고 이뻐요. 수량도 많고요. 그다음에 이제 쥐눈이콩하고 이제 다른 콩을 교배해서 만든 새움콩이라는 게 있고, 이게 이제 총괄적인 표입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을 때 제가 그 얘기를 한번 해드렸어요. 이제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파종해서 파종해놓고 나면 뭘 주의해야 되죠? 발화. 어떻게 하면 발화를 최대한 많이 시킬 거냐. 새 피해 같은 거. 그 다음에 물 관리. 가물 때는 물을 주셔야 되고, 물이 너무 많으면 또 배수를 해주셔야 되는 거. 그리고 나서 제초 작업은 어떻게 해야 되죠? 제초제 두 종류가 있다고 그랬죠? 예. 풀 안 나게 하는 거, 난 거 죽이는 거. 난 거 죽일 때는 선택성. 콩은 살리면서 콩잎만 죽이는, 아니, 그 잡초만 죽이는 거. 그 이후로 가면 이제 병해충이 이제 얘네들을 괴롭힙니다. 그럴 때는 이파리에 나오는 벌레, 병, 그 다음에 꼬투리 이제 개화가 되면 꼬투리가 생깁니다. 꼬투리가 생기면 가장 골치가 아픈 애가 노린재. 자, 노린재는 9월달 되면 아주 기승을 부립니다. 그때는 본격적으로 해요. 그러면 그때는 약이 있기 때문에 약을 쓰시는데 이른 새벽에 주시고 걸러서 일주일 간격이든 열흘 간격이든 해서 주기적으로 살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 전에 중요하신 것은 꼭 벌레들이 어느 정도 발생이 되는지 꼭 한번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다음에 수확을 할 때는 어때요? 충분히 익혀서 기계 수확을 하셔야 됩니다. 너무 안 익으면 건조가 안 되면 기계 수확할 때 다 두드러 맞아서 멍이 들어버려요. 쪼개지고 깨지고. 그것은 이제 충분히 흔들어서 이제 충분하게 따락 소리가 날 때까지 건조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이제 그렇게 수확을 하시고 나서 이제 정선하시면 이제 수확이 다 끝난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한 해 농사가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마무리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혹시 우리 선생님들이 이제 필요한 종자들은 보급종 같은 경우는 이제 보급종 신청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농민 상담소라든지 읍면 사무소에서 보급종 신청을 받습니다. 콩 같은 경우는 약 2, 3월에, 맹류는 7, 8월에, 벼는 이제 11, 12월에 이렇게 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때 놓치지 마시고 또 센터에서 또 다 공지를 해드릴 겁니다. 또 언론으로도 이렇게 배포가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때 맞춰서 내가 이제 좀 좋은 종자들을 보급종을 구입을 하시면 되고, 그 외의 것들은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그 책자에 있으니까요. 이렇게 전화를 해봐서 문의를 해보시거나 센터에 종자를 담당하시는 선생님한테 상의를 해서 물어봐서 이제 필요한 종자가 뭐 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이제 얻어보시는, 이렇게 구입을 해서 쓰시면 되겠습니다.